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말하기, 아마 오늘 이 연습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원인과 결과로 말하기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은 자, 발표의 내용을 중간을 만드는데 그 중간이 원인 그리고 결과로 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거죠. 자, 대기 오염, 공기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원인으로 시작해서 원인 2개, 그 다음에 그 결과 1개 이렇게 하면 중간에 슬라이드를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고 한 2분 30초 정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때 많이 쓰는 표현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뭐로 인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뭐뭐가 뭐뭐의 원인이다. 등등등. 자,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더 말하면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도 발표문을 들을 때 그 원인으로는 뭐뭐를 들 수 있다. 이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이게 잘 안 들린다고 하던데요. 원인을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뭐뭐 때문이다 말고 우리 예를 들면 자, 들다는 말요. 리모컨을 들다, 마우스를 들다, 네, 이렇게 들다가 있죠. 들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동사지만 자, 예를 들다, 그 다음에 원인을 들다, 네, 근거를 들다 할 때 그 들다를 써요.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오늘은 이걸 좀 잘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설명을 할 때 어려운 말을 조금 더 쉽게 자세히 설명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체크를 했어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네, 아주 쉽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즉, 곧하고 똑같지만 이거는 글을 쓸 때 많이 쓰고 말할 때는 조금 좀 듣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이거 들어가는 것은 자세히 설명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 더 강조할 때. 자, 이건 진짜 중요해. 다른 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다 중요해. 하지만 이 중에서 한 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 네, 그걸 말할 때 뭐니 해도 라는 걸 쓴다고 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네. 좋은 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기억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발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체크하고 오늘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을 저 앞에서 말을 했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 그러면 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왜 여기에 다시 말해서를 안 써요? 지금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여기서 다음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뭐뭐입니다. 이건 지금 말을 하죠. 근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할 거예요.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직 나 하지 않았으니까 예, 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 문장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요. 이것은 과거의 문제에서 현재로 시간을 넘어 생각할 문제입니다.
시간을 넘다, time over 이런 건가? 시간을 넘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문제에서 현재로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이꼴 이렇게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자, 다시 말을 하면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에서 현재. 선생님 이거를 A라고 할게요. 시간을 넘어. 이걸 B라고 할게요. 자, 이거 두 개 중에서 B가 더 쉬워요. 그러면 쉽게 말해 라는 말도 써도 돼요. 쉽, 예, 쉽게, 쉽게. 발음할 때 받침 꼭 해주세요. 그냥 쉬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쉬다는 break time, take a rest. 예, 쉬다. 그냥 쉬다, 쉬다 이런 뜻이잖아요. 쉽다, easy. 두 개는 완전히 다른데 외국 학생들이 그 발음 받침을 말하지 않을 때가 좀 많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합니다. 쉽게 앞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당발. 네, 마당발은 발이 큰 사람. 근데 마당발은 인간관계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 아, 이게 더 쉽네. 맞죠? 인간관계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이 말보다는 이 말이 조금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쉽게 말해를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말해가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그리고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다시 말해 쓰세요. 괜찮아요. 네. 자, 마당발은 그냥 발이 마당처럼 큰 사람이 아니죠. 사실요, 마당이라는 곳은 이벤트,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글쎄요, 여러분 나라에 그 광장이 있습니까? 보통 시청 앞에 이렇게 좀 넓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같은 거, 아니면 공원 같은 거,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많이 하나요? 근데 한국에서는 마당에서 많이 했어요. 마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다음에 양반 집에 그 큰 집의 마당에서 이렇게 탈춤도 보고 마당에서 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당발은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당발은 그냥 발이 마당처럼 큰 이렇게 외국 학생들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인간관계가 넓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아는 사람이 많겠죠.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마당발이에요. 네. 자, 그 다음요. 여름 음식으로는, 자, 여름 음식으로 뭐 많죠. 네, 유명한 음식이 많죠. 그런데 삼계탕이 최고예요. 자, 베스트. 최고.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뭔지. 뭐 여름 음식 많은데 그 중에서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뭐지? 뭐니 해도 뭐 팥빙수도 있다. 냉면도 있다. 하지만 이게 최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습할까요? 뭐니 해도 사람은 마음이 좋아야 해.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듣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들을 때 발표에서 많이 쓰는 좋은 표현들도 같이 보지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눈으로는 보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뭐 이런 표현이 뭐니 해도 이런 게 귀에 들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눈으로 보면서 해보죠. 네. 여기 표현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모두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알고 있죠? 네. 모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있는
쓴, 자, 이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같이 쓰면 좋겠다. 그런 표현은 선생님이 글자로 썼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엔 여러분이 안 보고 들었고 이번에는 보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부분이 보이면 여기는 그냥 귀로만 들어라 라는 거니까 잘 한번 찾아와 보세요. 자, 선생님은 지금 시작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개 슬라이드는 시작이죠. 목조 빌딩의 인기 비결, 그 다음에 건축학과 1학년 알베르트 학생이라는 거, 그리고 세 가지 목차를 소개할 거고 주제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중요한 거 네, 오프닝 멘트 도입 어떻게 들어가지? 사람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 왔는데 발표 준비한 사람은 다 알고 왔으니까 자 발표 준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자 들어봐 이거 잘 들어봐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그것을 초점을 두고 한번 들어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알베르토입니다.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저렇게 잘 보존되고 있을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목조 건축물, 그 중에서도 목조 빌딩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목조 빌딩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 목조 빌딩이 주목을 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어, 자기 전공 소개를 하고요. 건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알베르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제 뭐 여러분은 뭐뭐에 재학 중인 이 말은 잘 쓰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은 뭐죠? 2년 전에 한국에 왔다. 가장 인상적인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경복궁이에요. 그렇죠. 경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 자 목조 빌딩 이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 목조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어렵죠. 여러분도 처음 들었을 때 어려웠죠.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죠? 목조?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시작할 때 이 말을 조금 들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알베르토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 경복궁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목조 건축물이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야 하는 내용을 앞에서 조금씩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차 부분요. 자, 이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겠죠? 네. 네. 비밀 이렇게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저는 오늘 자,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캐나다의 최고층 목조 건물입니다. 둘째,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셋째, 목조 건물의 전망입니다. 다음,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재미없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오늘 캐나다의 최고층 목조 건물을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목조 빌딩이 요즘 주목받는 이유를 말씀드린 후에 목조 건물의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냥 만들었어요. 알베르토하고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그냥 외워야지. 준비를 많이 해서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 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머리는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나가면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뭐지?
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서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자, 알베르토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더 볼까요? 먼저, 자, 이렇게 먼저를 넣었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목조 빌딩을 소개해 드리고, 이거 똑같이 안 해도 괜찮죠. 목조 빌딩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해보면 여기에서 전망에 대해 그 다음에 이러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차례대로 뭐 순서대로 이것도 똑같고 또 똑같은 거 뭐가 있죠? 차례로 차례로도 괜찮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하나씩 하나씩 아니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만약에요. 선생님 나는요 꼭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억을 할 때 자 이렇게 같이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이거를 쉬지 말고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이거를 거울 보고 20번만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거울 보고 집에 가서 목욕탕에서 거울 보고 전망에 대해 차례대로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자 이렇게 20번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뭐뭐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네, 이렇게 정말 말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한 20번씩 외우면 그 문장 중간에는 갑자기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해본 일은 내 머리가 기억합니다. 내 말로 내 귀가 들은 것은 내 머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생각만 하고 친구 말을 들은 것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 들은 것은 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이런 부분 앞에서는 연결해서 같이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것만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해했죠?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캐나다의 최고층 목조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런데 선생님도 수업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바로 이 건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냥 고층 건물, 그러니까 높은 건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건물은 왜 특별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떤 내용을 말할 수는 없죠. 네네. 그러면 사진이 4개니까 첫 번째 사진은 자, 두 번째 건물은 세 번째는 자, 이 마지막 건물은 이렇게 시작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사진은 한 번만 더. 첫 번째 사진은 뭐뭐입니다. 했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건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건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건물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저 세 번째는 어떻게 하지? 자, 세 번째는 한국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는 뭐뭐인데요. 세 번째는 뭐뭐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말하세요. 세 번째는
뭐뭐인데요. 자, 그다음 자, 이 마지막 건물은 자, 이 마지막 건물은 자, 이 마지막 건물은 선생님, 자는 뭐예요? 이런 것은 자, 말할 때 선생님 또 자, 그래.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같은 그런 의미예요. 네. 다음에 선생님이 자, 이런 말은 몇 개 좀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개의 그림을 볼 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자,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정말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본 세계의 유명한 고층 건물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죠. 높이가 828m에 달하고 가장 꼭대기가 163층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무엇일까요? 네, 미국 뉴욕 하면 떠오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높이는 약 102층이고 지어졌을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555m에 12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가면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건물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높이는 53m이고 18층짜리 건물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건물들에 비해 높이도 낮고 평범해 보이는 이 건물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층 목조 빌딩이라는 건데요. 목조 빌딩, 다시 말해 나무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강해 보이지도 않고 불에도 약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 목재를 쓴다는 게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최근에 이런 목조 빌딩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까지예요. 어,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저는 아니요, 건축학과 아니요. 1학년에 재학 중인 안녕하세요. 다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목조 빌딩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목조 빌딩, 다시 말해, 나무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설명하는 게 나왔어요. 발표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들어요? 그죠? 그래서 발표는 다 들은 후에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거 내가 몰랐는데 발표 듣고 알게 되었다. 아니면 이거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 이런 것이 있어야 발표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저 사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래서 발표에는 항상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새로운 내용은 듣는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말 다시 말하고 쉽게 말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발표할 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자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전개에서 1번 첫 번째 내용까지 봤는데
우리 물 마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어서 다음 듣기를 해볼게요. 네, 잠시 후에 봅시다.